채무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직장이 어디인지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돈도가 공개하겠습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채권자분들 중에는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반면 채무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고 있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채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지금 돈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추심 방법 중 하나이다 보니까 공개를 하는 것이 좀 그렇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률 절차 또 추심 절차를 잘 몰라서 지금도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꼭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돈도가 가지고 있는 채권회수 핵심 기법들을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계속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네이버 등 온라인 어떤 곳을 찾아봐도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는 방법과 정보는 단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장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돈도에서 무료로 조회를 해드리고 있죠. 현재 채무자가 장사와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저희 돈도 대표전화 1599-2590로 연락을 주시면 돈도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전부 무료로 조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이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규직이든 또는 비정규직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급여, 즉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전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까다롭고 또 어려운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정말 간단하게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예를 들면 채무자의 집 앞에서 새벽이나 밤에 기다렸다가 채무자가 출근을 하면 따라가서 찾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일주일 정도만 따라다니다 보면 채무자가 일하는 곳을 찾아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자, 하지만 일반 채권자분들이 자신의 일과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이고 또한 분쟁과 불법의 소지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위장전입 상태라서 어디에 사는 줄도 모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겠죠. 자, 하지만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이 있는 채권자 분들이라면 법원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또 쉽고 간편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는 방법을 다 같이 알아보시죠. 우선 재산 명시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 전 저희 돈도 영상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냈고 그 후 즉시 채무자 급여에 압류를 진행해서 채권자분이 의뢰하신 채권 전액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는 소송 당시부터 위장전입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는 소송을 할 당시부터 시간을 끌면서 재산을 숨기고 또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까지 전부 허위로 신고 및 등재를 한 상태였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판결문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주소지를 위장전입해서 채권자분은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가 주소를 위장전입하거나 또는 송달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채권자분들은 정말 아까운 시간을 소송으로 허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동안 채무자들은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채권자분들은 비싼 비용을 쓰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재산 명시 절차는 확실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산 명시를 신청하시는 채권자분들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게 만들고 또한 채무자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렇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열람해서 보고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으려고 하시는 채권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저희 돈도는 두 가지의 목적이 아닌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 명시를 진행했죠. 자세한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는 예전 돈도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선 신청 이유는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합니다. 라고 신청서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역시나 의도한 대로 재산 명시 결정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주소지에 위장 전입을 한 상태였죠. 직접 방문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채무자의 주소지는 모텔인 숙박업소였고 초본상에는 호수마저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연히 법원의 모든 문서는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 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분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였지만 실제 채무자의 거주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소 보정을 할 수가 없었죠. 다섯 번째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의 위장 전입이 의심이 된다고 관할 주민센터 민원행정팀에 사실조사를 요청했죠. 참고로 많은 채권자분들이 채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정확한 거주 확인을 위해 탐문을 하다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과 언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거 침입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 명시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그 후 법원에서 관할 주민센터로 촉탁을 하면 담당자가 바로 실사를 해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거죠. 자, 여기 화면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시면 주민센터 행정팀 담당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지로 방문을 가서 그 실사 내용과 또 결과에 대해 법원에 회신서까지 제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조회 회신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채무자 본인은 출장으로 인하여 월 2, 3회 정도 주말에만 잠깐씩 들린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은 말 그대로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에서 채무자와 통화를 하고 법원 문서를 언제 송달을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채무자는 내가 주말에 가니까 그때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채권자분은 법원에 휴일 특별 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집행관의 송달마저 거부를 했습니다. 법원에 특별 송달 신청을 하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송달을 받을 수 있다는 휴일에 집행관 사무소에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채무자와 대면을 했고 법원의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채무자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송달을 받지 않고 시간을 끌면 재산 명시 사건이 각하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 나가거나 또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채무자의 이런 행동 또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가볍게 다음 계획과 절차로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일곱 번째는 법원에 집중심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요청서를 보시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면탈하고 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 집행관의 송달마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진술서 및 사실조사서까지 그 증거로서 제출을 했죠. 이러한 이유로 담당 재판부에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장소를 찾고자 채무자의 근무 장소 등을 탐색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촉탁 등을 향후에 진행할 것인데 신속한 채택 및 승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과 송달 회피 가능성이 명확하거나 즉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줄 것도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8번째는 신용조사를 통한 채무자의 카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이제 문서 제출 명령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지급 명령이나 판결문 등의 집행 권한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일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저희 돈도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내역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채무자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개설 내역이 보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의 직장, 거주지, 연락처, 이메일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채무자의 카드 개설 내역 중 최근에 발급한 카드 회사에 있는 정보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롯데카드사에 사실조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드 회사는 법원의 제출 명령 외 금융거래 정보 제공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죠. 자, 그래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내고 채무자의 카드 발급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민사소송법 제294조를 법적 근거로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제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 제출명령서가 롯데카드사에 송달이 되었고 롯데카드사는 그 즉시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9번째는 전액 회수를 하고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법적 절차를 순서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하였고 채무자의 모든 정보와 자료가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채무자의 직장명, 직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택 주소 등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즉시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압류가 되자마자 채무자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된 날로부터 3일 만에 모든 채무를 변제했고 이렇게 해서 채권자분이 의뢰하신 모든 사건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분들이 선의적으로 변제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한번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다시 내놓는 것이 쉽지 않나 봅니다. 솔직히 이렇게 쫓고 쫓기는 싸움을 세상 어떤 누가 좋아할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거나 또 믿고 거래를 하면서 채무가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인터넷만 보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해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채권 해소의 방법들이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소중한 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1599-2590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저희 돈도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